제69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우리 당의 의지 표명입니다.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여의도를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또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대기업을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그 첫 출발지가 전북입니다. 전북 발전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여러 차례 전북을 방문하면서 송하진 지사님과 김성수 연구시장님을 비롯하여 전통 상인들, 상공인들, 노동계 인사들,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전북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일 속에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결실을 맺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국정 철학이 없으면 지방은 계속 말라갑니다. 전라북도의 힘은 참여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우리 당이 확실하게 마무리 짓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만금 사업만 잘 되어도 전북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의 허브, 특히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진척 속도가 지지부진해서 전북도민들은 이제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집중적인 투자로 새만금 사업을 더 빠르게 완공해야 침체에 빠진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에 1단계로 한중 FTA 산다를 조성하고 2단계로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또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해야 관련 부처들 간의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촉구 말씀도 드립니다. 참여정부가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만금 분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만큼 우리 당이 확실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제공항까지 포함하여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당 차원의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새 지도부 구성 후에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님 품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오랜만에 최고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당내 문제로 인해서 당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당 단합을 위한 문재인 대표님의 결단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의 화합과 균형을 위한 충정어린 의견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 정도전이
방영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막연한 친구 사이면서 또 사료를 제거해야 하는 정적으로 마주한 포은 정몽주 그리고 삼봉 정도전의 대화를 곱씹어보고자 합니다. 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 큰 대자 뜻자에 관한 대화입니다. 정몽주가 옥중에 있는 정도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지껏 나는 단 한 번도 힘이 있어서 싸운 적이 없었네. 내가 믿는 것은 오로지 대의이고 내게 힘이란 게 있었다면 그것은 대의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삼봉이 답하기를 자네의 대의만이 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대의 반대편에는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란 말일세. 저는 이 대화를 곱씹으며 비록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신념과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비로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2017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국민과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에 왔으니 유일한 호남의 최고위원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출범 2년 동안 호남은 대한민국에서 무인도와 같은 외딴 섬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약 파기, 예산 몰대, 인사차별이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북 지역에 7대 대선 공약을 내놓았는데 새만금과 일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들은 경제적 논리에 밀려서 추진되지도 못하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예산도 찔끔 예산에 그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당시에 대통령 호남지역 공약 정부 예산 반영률을 조사해 봤더니 호남이 전국 최하입니다. 전국 시도 평균 반영률이 70%인데 강주가 23%, 전남이 10%, 전북은 그나마 8,644억을 요구했는데 6,878억이 반영됐지만 그중에 새만금 사업 6,719억을 빼고 나면 다른 사업에는 159억만 책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호남소에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는 천사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수첩에 호남 출신 인사들은 없는 모양입니다. 정권 출범 이후 단행된 개각에서 전북 출신은 장관에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역대급 호남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님, 또 우리 김광수 의장님, 또 전라북도 의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이 전라북도 완주군 응주면입니다. 제 어머니를 만난 듯한 포근함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원장은 호남 사람을 30%가량 중용하는 게 인사 대탕평이라고 호언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최소한 대탕평 인사는 아니고 대차별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의전서열 33위 중 영남 출신이 15명으로 44.1%를 차지한 것에 비해 호남 출신은 단락 4명으로 1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중 5대 권력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전북의 경우 국무위원 18명 중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 42명 중 전북은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을 어느 정도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도 지역을 그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는 그린융합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화를 목표로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생명 융복합산업과 복합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주, 정읍, 완주 등 3개 시군 이런 3개구 지역 18제곱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게 되고 연구개발 특구 지정 시 탄소, 농생명 분야를 중심으로 연 200개 이상의 창업과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0년 3월 광주, 대구 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신청했는데 광주, 대구, 부산은 지정했고 전북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시 2015년 2월 13일 날 제출을 했고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결재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10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지정이 가능한데 3월에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선을 다하겠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의원님들의 노력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국정원 부정선거 현장 고발을 감금이라 말하는 검찰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고성방가로 기소하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부정선거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법정 구속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논두렁 시계 공작 또한 국정원이 했다는 것이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의 증언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적발 사건으로 명칭부터 바꿔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이런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저희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오늘 처음 전북에 와서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잠시 우리 최고위원들 오늘 요 회의에서 아마 전라북도 도정주 현안도 조금 우리가 건의도 받고 뭐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니까 모두 발언을 조금씩 이렇게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북명예 도민 전병헌 의원. 오늘 그 문재인 대표께서 전북 명예 도민이 되셨는데 다시 한번 선임 명예 도민으로 축하를 드리고 다 함께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송하진 지사님,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유성엽 도당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이 전주에서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저는 그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북 명문 개발 특구 지정을 우리 전북의 의원님들과 지사님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구구청 미래부가 사실상 전북 특구 추정을 지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확실하게 아직 도장을까지 찍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미래부를 소관하는 미방위원으로서 이 문제가 완벽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 특구 지정에 따르는 재정 및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입장이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제가 원내대표 시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단판을 통해서 우리 전북의 의원님들과 유치했듯이 최경환 부총리를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성 지사님과 우리 전북의 의원님들과 함께 직접 면담을 통해서 반드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함께 탄소산업 육성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이른바 새탄년이라는 수건사업과 여기에 우리 송 지사님께서 올림픽을 치르는 심정으로 반드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완벽한 유치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새탄년 플러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완벽한 이전 사업 3+1 전북의 도정 수건 사업을 저는 전북 명예도민으로서 또 새정치연합의 최고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다울로 드립니다. 오늘 오는데도 정말로 불편했습니다. 빨리 4월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하기를 바랍니다. 호남철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서울서 전주까지 사실상 1시간 남짓 걸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친평과 대단히 맞물려 있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 연휴 이러한 호남선 KTX 대폭 증편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 특히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기간 귀성 귀경객 지역별 통행 수요 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이동하는 통행 수요가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48% 정도인데 현재 계획된 호남선 KTX 수는 대구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3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0% 이상이 증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10% 이상 증편만 된다면 서대전역 경유 운운하면서 서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일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호남으로 내려오는 KTX 고속철도 이용객에게 불편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했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시대라는 점을 명심을 해서 저는 우리 전북의 의원님들과 함께 반드시 호남선 증편을 관철하는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와 또 부적절한 청탁 문화를 일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표적 수사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 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도구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 아니냐, 쓰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항상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검경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법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 김영란법이 진정한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야가 초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조금 늦게 도착하셨는데요.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아유, 지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처음 현장 최고위원, 첫 최고위원회 전북에서 하니까 저에게는 특별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준비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전북 출신 전북의 아들로 전당대회를 치렀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덕분에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북 도민과 그리고 전북의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더불어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약속들, 또 고향 전북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또 한 명의 전북의 의원처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뒤에 또 현안 보고도 있고 하니까 짧게 좀 말씀을 부탁해서 저는 한두 가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지금 전라북도 여러 현안들 중에서 특히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또 몸담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있게 역할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한 가지 더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문제 제기가 아주 극심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편중 인사 피해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월 현재 18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은 물론이고 공기업과 정부 출연기관의 고위직에서도 우리 전북 지역의 인사를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적인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라도 능력에 따라 그리고 지역 안배에 따른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를 통해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성엽 도당위원장님과 송하진 도지사님, 그리고 최규성 의원님, 김춘진 의원님, 이상직 의원님, 김관영 의원님, 김성주 의원님, 김윤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도의원님, 그리고 전북 도청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전북의 며느리 유승희 최고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최소한 월 1회는 지방에서 최고위원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의를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전북의 며느리로서 누구보다도 감개무량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최고위원회 지방 개최라는 형식을 넘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북은 소프트웨어 클러스터의 최적지입니다. 국내 상용차의 90%가 전북에서 생산되고, 농생명기관의 전북 이전이 올해 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전북이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의 최적지인 것입니다. 저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전북의 며느리로서 챙기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아울러서 어제로 2월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다음 3월 임시회에서는 제가 월요일 말씀드린 장관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속칭 제가 지었습니다. 이완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상권 분립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이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일천한 의식을 보여준 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는 서둘러 지금 진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미국 국무부의 해명을 재방송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하는 것이 동맹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에 대한 이런 저급한 인식을 가진 분이 더 이상 미국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전북의 작은 며느리가 방금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북의 큰 며느리가 오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같은 경험이죠. 맞습니다. 네. 며느리를 맹활약을 하는데 아드님들 뭐 하십니까? 그 옆에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이렇게 전북에 이런 아침부터 달려서 이렇게 지방에서 개최하는 최고회의를 가장 먼저 이곳 전북에서 전북에서 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표께서 정말 그 통합을 서약하는 자리를 이곳에서 가지고 싶어서 하시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분열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 후유증도 그러한 그새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은 새정치민주연합 그 정신은 민주당이 뿌리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을 적극 지원하는 세력이기도 하면서 또 이 세력이 분열할 때는 지지를 거두고 회초리를 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통합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국민적 희망이 되겠다라는 것을 통합을 통해서 이곳 호남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드리는 다짐의 자리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맞죠? 네. 웃음으로 대답하셨는데요. 네, 한중 FTA 시대가 열렸습니다.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우리 전북이 근심이 굉장히 크십니다. 아마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새로운 대책을 많이 고민하시리라 믿습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시대에 우리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계기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대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시대에 농업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새만금은 우리 전북에게 한중 FTA 시대에 21세기에 새로 태어나는 청해진으로서의 새만금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새만금이 돼서 21세기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관문으로서의 새로 태어나는 청해진으로서의 역할을 좀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도록 전략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도 우리가 새만금을 개척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과 희망, 혁신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용덕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 지도부 모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최고위원회 첫 번째 지역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8명의 지도부가 모두 연고가 있네요. 전북에는 아들, 딸, 또 명예퇴직을 아들, 며느리. 저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연고가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김제고 장인어른이 부안이고 그래 전국의 살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참 좁죠. 그래서 참 우리 당이 전북과는 깊은 연을 갖고 있는 현재 지도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당에 팍팍 좀 지원과 송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가 아침에 전북에 와서 첫 번째로 한국노총 전북 지역 본부를 들려봤어요. 그래서 전북 지역의 현안들이 뭐가 있나 노사관계에 있으면 우리 유성엽 도당위원장하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결해 보려고. 근데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도 없고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지역에 또 연고 지역에 와서 드릴 말씀은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여기에 앞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도와서 열심히 돕겠다. 그리고 오늘 방문한 기회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약속과 함께 저희 당의 총선 대선 전부 동지들이 좀 팍팍 밀어달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북 매 분기에 한 번은 전북에서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리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제 약속을 아시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모르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당에서 아마 권리당원이 아마 2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을 대신해서도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에 한 번은 제가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를 거짓말쟁이로 안 만드시려면은 이제 석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전주를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마이크가 온 김에 우리 전북도당의 운영 계획과 또 건의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주화, 분권화, 현장화 방향으로 강력하게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11명의 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전북도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거 때만 찾는 당원이 아닌 당의 의사결정과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당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당의 주요 의제에 관한 당원 의사 수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아웃바운드 방식의 전당원 설문조사 또는 인바운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당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권의 앞장서는 전북도당을 만들겠습니다. 재정, 조직 등 도당의 권능을 지역위원회로 유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위원회 별로 유임할 게 없기 때문에
좀 중앙당에서 많이 좀 주셔야 도당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또 지역위원회가 유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주시기를 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당원을 중심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 정리하고 예산 집행의 권능을 지역위원회에 유임함으로써 자율적인 당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북도당을 만들겠습니다. 한 달 한 곳의 지역위원회에서 도내 11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모여 현안을 정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등 지역 밀착형 전북도당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풀뿌리 권리당원 중심으로 정례적인 수평적 토론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평당원 중심의 도당과 지역위원회로 혁신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현장 최고위원회 정례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꼭 분기에 한 번씩은 좀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꼭 찾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당의 권한이양을 어제도 대표님 뵙고 우리 시도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사, 공천, 조직, 재정에 관한 중앙당의 권한을 대폭 시도당으로 좀 이양해 주실 것을 또 요청을 드립니다. 주시면 혼자 제가 독식하는 게 아니고 지역위원회에 다 다시 나누어서 같이 골고루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어제 국민모임 그 추진 움직임이 어제 전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탈당자 등에 대해서 복당 특례 조치를 시행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4월 재보선 전에 탈당 후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대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해진 기간 중에 복당 신청을 하는 자에 한해서는 다음 공천 과정에서 탈당 경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는 당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대사면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송화진 전북지사의 발언과 더불어서 전북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봄을 알리는 이제 3월 첫 주입니다. 삶의 현장을 직접 파고들어서 민생을 살피시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추미애, 이용득 우리 최고위원님과 우리 지도부 모든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첫 번째 회의를 우리 전북에서 갖게 된 것도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앉아서 느낀 점이 전라북도지사를 하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 유성엽 도당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전라북도 우리 국회의원님도 다 나와 계시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다 계신데 이게 이대로 여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대통령, 총리, 부총리, 모든 장관, 청와대 수석 할 거 없이 그날이 곧 오리라고 저는 믿고 그때만 되면 도전하기가 참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는 뭐 대부분 다 이제 약속을 많이 해주시고 공부를 또 많이 하시고 인연을 다 갖고 계셔서 제가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는 정말로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지역입니다. 농업, 우리가 그토록 애끼던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5,000년 세월을 살아왔고 또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가장 열심히 지켜온 지역입니다. 4개의 국립공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아름다운 화려강산 지켜온 곳입니다. 그런 덕에 샘이 깊은 물처럼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정말 감성이 풍부하고 창의력도
대단하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 거치면서 엄청나게 뒷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아까 우리 문재인 대표님 비롯해서 약속을 다 해주셔서 정말 고마운데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지칠 정도로 25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25년 딱 됐습니다. 철도, 항만, 도로 이런 것들 지금 방조제 막은 것 외에 하나도 소통된 것 없습니다. 공항 하나, 새만금 공항 하나 제대로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새만금 한이 맺힐 정도의 상징적 사업이고 새만금 하나를 이유로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전부 민심을 달래는데 다 활용해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니까 그래도 기다린 보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개발에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항구도 들어오고 공항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제 좀 힘을 정말로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승영 의원님도 호남 의원님이시고 나머지로 다 이렇게 인연 갖고 계시는데 전남, 광주, 왕년에 제주도까지가 다 전라북도 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남 중에서도 전라북도는 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은. 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전라북도가 간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님 만나뵈니까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같은 호남 중에서도 변방일 수밖에 없었던 전라북도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더라.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는 여당으로 다 바뀌는 그날부터는 중심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라북도가 가진 오래된 참 농업도로서의 또 전통문화를 지켜온 생태 자연을 지켜온 전라북도가 할 곳은 농생명 산업이구나. 삼남 농정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농생명 산업의 본거지로 전북이 그래도 여건을 갖춰갑니다. 농촌진흥청을 포함해서 모든 농업 관련 기관 다 전라북도로 오고 있고 금년이면 다 옵니다. 익산의 식품산업, 크로스산업, 김제, 시드밸리 모든 게 정읍의 방사선 연구소까지. 그래서 농생명 산업의 허브가 될 것 같다. 또 하나는 다행히 대한민국의 많은 산업 중에 우리나라가 전혀 없었던 탄소 산업, 섬유를 개발해서 성공시켜서 우리나라 최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 탄소 산업의 중심지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여건들을 다 갖추면서 연구가 특구로 갈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췄는데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금년 중에 이루어지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그 새만금 관련된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항 또 새만금 추진단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꼭 해결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따 나중에 우리 정무부에서 통해서 또 간단하게 그런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 25년 됐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 다 잘 살 줄 알고 균형개발 되는 줄 알고 믿고 모든 17개 시도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전진하는 게 아니고 후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지방자치라는 단어 자체가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저는 이것이 빨리 개선돼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자주재정권, 자주조직권 이게 분명하게 지방자치 본질에 맞게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돈 한 푼 얻으러 다니고 국장급 하나를 시도지사 마음대로 못 만드는 이런 자주조직권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균형발전, 제대로 된 분권적 민주주의 실현의 가장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다행히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무장관, 모차관 것도 다 했는데 저는 장차관 아니어도 좋으니까 중앙정부 요직 자리에 과장 국장 자리에만이라도 전국 사람 좀 몇 사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돼야 허리가 있어야 위를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주재정권 조직권 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해야 됩니다. 헌법론이 있는데 분권적 헌법으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분권적인, 자치적인,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 균형 있게 사는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표님이 이제 앞장서서 우리 최고위원님들, 우리 전라북도 모든 의원님 합쳐서 앞장을 서야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고 또 우리가 정복유착으로 이루고 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또 명예대변인 되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유성 독당위원장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